사물 인터넷과 더불어 들어온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의 도시 생활을 이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에너지 절약, 물 절약, 전기 절약 이러한 도시를 서로 스스로 협력하게 하는 사물 인터넷에 의한 어떤 스마트 도시는 안전한 도시, 그다음에 에너지를 절약하는 도시 이렇게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의 이경전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물 인터넷과 스마트 도시,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도시라고 한다면은 도시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기능, 교통, 그다음에 에너지, 전기를 또 공급하고 또 물이 들어와야 되고 또 편리한 생활 시설이 있는 것이 도시죠. 그런 도시의 여러 구성 요소들이 스마트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4년 1월에 구글이라는 회사가 네스트라는 어떤 직원 50명밖에 안 되는 회사를 3.5조에 무려 3.5조에 인수했습니다. 50명밖에 안 되는 회사를 3.5조에 인수했다면 1인당 한 700억 정도의 그러한 굉장히 큰 돈을 벌었다고도 할 수 있는 건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네스트라는 회사는 온도 조절계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방이나 집에 보면 온도 조절계가 있죠. 근데 이것이 인터넷이 돼요. 옛날에는 온도 조절은 손으로 조절하는 거지만 이거는 스마트폰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인터넷으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집 바깥에서도 집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여기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여기에 얼마나 이 방에 사람이 몇 명 있는지 이런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온도 조절계입니다. 이 온도 조절계를 어디에 쓰나 봤더니 이것이 어떤 집에 있는 선풍기와 또 연동이 돼요. 집에 아무도 없는데 선풍기가 돌아가면 전기가 낭비되는 거겠죠. 만약 집에 아무도 없으면 이 온도 조절기가 집 안에 있는 기계들한테 알려줍니다. 지금 아무도 없다. 그럼 선풍기가 저절로 꺼지고요. 집에 CCTV를 놓을 수 있죠. 근데 주인이 있을 때는 CCTV를 꺼도 괜찮죠. 자동응답기가 꺼진다든가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도 조절기 하나가 지금 수십 가지의 어떠한 가전제품에 연동되고 있어요. 세탁기라든가 심지어 자동차 이런 것들이 연결되고 있는 것이 어떤 네스트의 온도 조절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온도 조절기가 이러한 집에서만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요. 에너지를 절약하는 일을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전기 회사랑 우리 소비자 사이에, 전기 소비자 사이에 중간에 네스트가 존재합니다. 더운 여름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다 에어컨을 켜면 어떻게 되죠? 전기가 나갈 수 있죠. 그럼 정말 큰일 난다고 그러죠. 근데 그걸 막기 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전기를 절약해 줘야 되죠. 근데 지금은 그래서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 오늘은 굉장히 더운 날이니까 좀 전기를 절약해 주세요. 블랙아웃에 대비해 주세요.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미국에서 텍사스에서는 이 사물 인터넷 온도 조절기가 직접 온도를 조절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더운 오후 2시쯤에는 조금 다른 집보다 에어컨을 덜 트는 형태로 에너지를 절약해 줬고요. 그래서 한여름이 지나고 나서 그 에너지를 절약한 대가로 $85의 수표를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 온도 조절기를 한 $250에 샀는데 $85 돈을 돌려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네스트라는 회사는 $30의 돈을 또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 조절기만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러한 중간에 어떠한 에너지 절약 기능을 해서 돈을 버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고 그걸 통해서 결국 3.5조의 가치를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또 재밌는 걸 만들었는데요. 수도꼭지에다가 붙여가지고 수돗물을 절약해주는 그런 회사가 드리블렛이라는 회사도 나왔고요. 한국의 인코드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는 우리 집에 두꺼비 집이라는 게 있죠. 그 옆에 달아서 이 집에서 가전기기를 몇 와트짜리 몇 볼트짜리 기기를 몇 개 사용했는지 어제는 어땠는지 지난 한 달은 어땠는지를 다 조사해서 어떤 보고해주는 그런 서비스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물 인터넷은 에너지 절약, 물 절약, 전기 절약 이러한 도시를 서로 스스로 협력하게 하는 도시 사람들이 협력하게 하는 그런 협력 도시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스마트 시티의 한 모습이고요.
쓰레기통은 어떻게 변할까요? 요즘 쓰레기를 이렇게 배출하는 날짜가 따로 정해져 있죠. 뭐 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그렇게 되면 각 가정이나 어떤 가게에 쓰레기가 좀 쌓일 수 있습니다. 냄새가 나고 또 오늘 버리고 싶은데 못 버리는. 왜 우리가 협력하기 위해서 도시 생활을 협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사물 인터넷 쓰레기통이 마련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쓰레기가 채워지면 구청에서 금방금방 치워줄 수 있거든요. 쓰레기통 안에 센서가 있어서 쓰레기 양을 센싱해서 감지해서 그것을 구청에 알려주면 구청의 트럭들은 그 쓰레기가 계속 찬 쓰레기통만 찾아다닐 수가 있게 됩니다. 비슷한 원리로 주차장도 가능한데요. 샌프란시스코나 바르셀로나 같은 도시는 전체 도시 교통량의 20~30%가 주차장을 찾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자동차들이 주차장을 빨리 찾게 해주면 도시 교통량이 점점 더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주차면에 또 센서가 달려 있어서요. 그것이 주차장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낙엽이나 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지를 구별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 차가 없는 곳일 경우에는 그것을 한 10분에 한 번 정도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운전자들이 내가 이 근처에 주차장에 어떤 주차 공간이 있다는 걸 빨리 알게 돼서 도시 교통량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농업에도 사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농사를 도시에서도 질 수가 있어요. 이걸 도시농업이라고 그러죠. 어떤 토양을 만들고 토양에 어떠한 비료, 그다음에 수질, 뭐 햇빛 이런 것들을 잘 다 조합해서 쉽게 농업을 할 수 있게 해서 꼭 농촌에서만 농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구석구석에서 어떤 생태적인 농업을 또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사물 인터넷입니다. 오늘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재밌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드론을 보여주실 분이 나오셨는데요.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오. 와. 이런 드론은 농업 분야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앞으로 많이 사용될 거예요. 농작물의 상태를 이렇게 관찰하는 데 사용되고요. 그다음에 비료를 뿌리는 데도 사용됩니다. 건축 쪽에서는 이제 촬영, 여러분들 촬영 분야에 좀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해수욕장에서 순찰용으로 사용되기도 했고요. 이 사물 인터넷과 더불어 드론,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의 도시 생활을 이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20년 후에 도시 생활은 어떻게 변할까요? 일단 지금 스마트 가로등이 있는 도시의 경우는 스마트 가로등이 사람이 있을 때 켜고 불을, 사람이 없으면 또 끄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에너지 절약을 이미 30%나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요즘 여성 안심기가 서비스 같은 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도 지금은 사람이 직접 안내해 주는 곳도 있고 또 사물 인터넷 기술을 쓰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물 인터넷에 의한 어떤 스마트 도시는 안전한 도시, 그다음에 에너지를 절약하는 도시 이렇게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좀 불편한 점도 있긴 하겠죠. 나는 뭐 안전 기가 서비스가 필요 없는데 어떤 센서가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든가 도시 곳곳이 너무나 네트워크화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약간 갑갑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0년 후에 어떤 미래 도시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려운 강의였는데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